네, 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정부 백신 의무화 제한하는 판결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판결이 나온 건 아닙니다. 백신 의무화 위헌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변호인단의 로버트 헤네키 텍사스주 공공정책재단 전무이사는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에 그럴 만한 권한이 없다고 그런 판결을 낼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일 100인 이상 민간 사업체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두고 공개 변론 기일을 진행했는데요. 대법관들은 백신 의무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연방정부가 이를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백신 의무화 관련한 소송이 다수 접수됐지만 지금까지 대법원은 한 건도 의무화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정부 차원의 소송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취해왔는데요. 예,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종사자 백신 의무화 관련 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은 개입을 거부했습니다. 헤네키 이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주정부 백신 의무화에 대한 소송은 모두 기각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이번 소송은 받아들였다. 이러면서 이는 연방정부 차원의 백신 의무화는 부적절하지만 그렇다고 법원이 주정부 의무화 조치에까지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백신 의무화를 각 주에서 자체 결정할 일로 판결할 수 있다. 이러면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고 규제하는 것은 주정부 권한이지만 백신 의무화는 개인 자율성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주민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정책과 법률을 채택할 주정부 권한을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이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글쎄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다고 그래요. 예, 오늘 지금 여기 나오죠. 뉴스네이션에서 보도한 건데 Supreme Court Vaccine Mandate Ruling Imminent. 예, 뭐 어제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 CIA 국장 지나 해스펠 뭐 죽었다. 독일에서 총 맞았다. 총 맞아서 죽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그 변질된 Q 커뮤니티라고 할게요. Q 포스트에서는 그런 걸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뉴스들. 특히 우파 진영이 이제 가짜 뉴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좌파 진영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과장이긴 하지만 예, 좌파 진영은 워낙 이제 페이크 뉴스가 많으니까 우파 진영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예, 특히 뭐 지나 해스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우파 진영이 아니라 딥스테이트 진영이 만들어낸 뉴스예요. 뭐 지나 해스펠이 죽었다느니, 예, 힐러리 죽었다느니, 오바마 죽었다느니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뉴스입니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지나 해스펠이 로펌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는 King and Spalding's Risk Advisory Service, 예, 이 회사에 들어갔대요. 예, 제가 여러분 중에 아직도 리얼 뉴스 믿으시는 분이 많아서 이 뉴스 찾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애리조나주 메리코파 카운티에서 법약 감사 Forensic Auditing, 예, 선거 사기 관련해서 조사했던 사이버 닌자 플로리다 주 소재 보안 기업이죠. 예, 그 회사가 문 닫았어요. 예, 이런 거 보면 이제 딥스테이트가 이기는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상했습니다. 자꾸 발표 나온다 했는데 한 2, 3개월 미루지 않았습니까?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간에 이런 발표 내용들을 바꾸지 않았나 싶어요. 그 사이버 닌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애리조나주 선거 공중하면 안 된다고. 결론은 그렇게 내긴 했지만 좀 애매모호한 대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조사 내용을 보면요.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는 걸 공개 안 했나 봅니다. 예, 사이버 닌자가. 그래서 매일 5만 불 벌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찰 문제, 자금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예. 많은 사람이 기대를 했죠. 하지만 이미 선거 결과가 이렇게 공중되면 이걸 뒤집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이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예, 한번 이렇게 승부가 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2022년 올해죠. 올해 중간선거 그리고 2024년 대선 때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2020년 대선 결과 뒤집는다. 그거는 완전히 이제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 더 이상 거기에 미련을 두면 안 된다.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2021년 올해 안에 무조건 트럼프가 다시 들어가야 돼.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솔직히 그거는 성숙하지 못한 자세예요. 예, 성숙하지 못한 자세입니다. 그건 바랄 수는 있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죠. 현실적으로 미국 선거에서 그렇게 승부가 뒤집어진 적도 없고요. 특히나 대선에서는. 하다못해 론 와킨스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선 끝나자마자 받아들여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큐 말고 이제 그 이후 움직임들이 좀 많이 이상해진 게 사실이죠. 그리고 선거 때 문제가 많았던 것 확실히 그건 누가 봐도 문제가 많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하지만 결과를 예를 들어 바이든을 끌어내리고 트럼프를 다시 넣는다.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처음부터. 하지만 그것 자체 이렇게 법약 감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이 법약 감사를 통해서 올해 중간선거 그리고 지금 뭐냐면 백악관, 상하원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군부 장악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지금 이 상황까지 와가지고 그걸 믿는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요. 2024년 대선 때 선거가 보다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감시단 키울 필요가 있어요. 작년 11월 버지니아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 거둔 이유는 주지사, 부지사, 검찰총장, 주 하원까지 다 휩쓸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거기서는 부정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화당 감시단원이 민주당 감시단원보다 8배가 더 많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8배가 더 많았다는 건 8배의 앵글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볼 수 있는. 얘네들이 제대로 이걸 개표하고 있나. 예, 그 앵글이 8배가 더 많았던 거예요. 민주당 진영보다. 그래서 거기서는 장난질을 못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조 로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이버맥틴하고 하이드록시클로퀸이 효능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로버트 멀론 이분이 이제 mRNA 그 과학에 있어서 선두에 서신 분이고 사실상 발명했다고 그러죠. 예, 이분이 추측이 됐어요. 근데 이제 뭐 백신 관련된 그 백신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로버트 멀론 박사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 로건 팟캐스트에 이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 전역에 있는 의사 그리고 과학자 300명이 스파티파이는 이제 그 플랫폼이죠. 조 로건이 나오고 있는 그게 정식으로 항의를 한 겁니다. 스파티파이에 조 로건이 더 이상 백신 관련돼서 잘못된 정보 퍼뜨리지 말라고. 글쎄요. 누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누가 올바른 정보를 퍼뜨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와중에 조 바이든 지지율 퀴니피악 여론조사 믿을만 하죠. 그래도 인정받는 뭐 믿을만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인정받는 그런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바이든 지지율 33%예요. 메인스트림 미디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보도 안 하고 뉴욕타워 아포 CNN 33%입니다. 이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출마설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도 민주당은 75%, 민주당원은 75%나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원 사이들에서는 2%고요. 예, 근데 인디펜던트 무당파가 25%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정말로 8,100만 표나 받았나?
의심하게 돼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민주당원 중에 바이든 찍은 걸 후회하는 사람이 한 절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예. 작년 11월 버지니아 선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애틀 시검사장 공화당원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LA 특히 남가주가 이제 북가주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이거든요. 물론 LA는 여전히 민주당이 판을 치고 있지만 그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민주당원들도 이제 보수 쪽 지지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원이긴 하지만 정책들은 보수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히스패닉 유권자, 라틴계 유권자들이 보수 진영으로 이렇게 대거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지니아에서 그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예, 많은 사람이 이제 그리고 그동안에 정치에 특히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성전환 이슈, LGBTQ 자꾸 푸시하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이제 제일 중요시하는 게 LGBTQ, 그 다음에 기후변화, 그렇죠? 기후변화 어젠다는 중국 살리기 운동이에요. 사실상 중국은 화석연료 어마어마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죽이고 있을 때 화석연료 버리면은 그 나라 경제는 망해요. 그리고 지나친 과격 시위, BLM, 안티파, 물가 상승, 물류 대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외 국가들이 미국을 다시 존중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예. 오히려 트럼프가 있었을 때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무시할 수 없었죠. 자, 원영석의 진실정치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실정치는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입니다. 감사합니다.